에는 2017년 1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축하중 60kN 을 받는 나사잭에서 사각 나사봉의 바깥지름이 100mm, 골지름이 80mm, 피치 16mm입니다. 자, 사각 나사잭이죠. 사각 나사잭입니다. 나사면의 마찰계수와 스러스트 칼라의 마찰계수는 0.15로 같고, 마찰계수 2개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면의 마찰계수, 그리고 스러스트 칼라부의 마찰계수, 스러스트 칼라 자립면의 평균 지름은 60mm다. 다음을 구하라. 1번은 레버를 돌리는 토크 T. 레버를 돌리는 토크 T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레버를 돌리는 토크 T를 구하는데, 축하중 60kN, 축하중 Q에다가 곱하기 파이 D2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뮤 파이 D2 플러스 피치 곱하기 2분의 D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볼트와 너트, 즉 나사부에서의 회전 토크고요. 플러스 칼라부에서의 토크를 더해줘야 돼. 마찰계수 곱하기 Q 하면 칼라부 마찰력 곱하기 2분의 칼라부 평균 직경 60mm 주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더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Q 60kN 60 지금 토크는 뉴턴 메타로 구하라고 그랬죠. 60으로 들어가고 길이 단위는 다 밀리미터로 대입을 시켜주면 뉴턴 메타로 계산이 됩니다. 파이 곱하기 D2는 2분의 100 플러스 80이에요. 100 플러스 80 바깥지름이 100mm, 골지름이 80mm니까 마이너스 0.15 곱하기 피치 16mm 줄수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한 중 나사죠. 0.15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00 플러스 80 플러스 16mm 곱하기 2분의 100 플러스 80 이렇게 플러스 뮤C는 0.15죠. 마찰계수가 같다 그랬습니다. 0.15 곱하기 2분의 60 해서 계산하면 뉴턴 메타로 표현이 됩니다. 줄로 계산이 되죠. 축하중은 킬로 뉴턴으로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뉴턴 메타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2번에서는 나사잭의 효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사잭 효율 2타는 2파이 T분의 Q피치로 들어가죠. 2파이 T분의 Q피치. 그래서 2파이 곱하기 T 구했고 축하중 60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 T는 뉴턴 메타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밀리미터로 고치겠습니다. 뉴턴 밀리미터로 고쳐서 들어가죠. 축하중은 60 곱하기 10의 3승 피치는 16mm 10의 3승 어차피 없어지네. 그래서 축하중은 킬로뉴턴으로 피치는 밀리미터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3번은 하중물을 들어 올리는 속도 V가 0.3 메타/퍼 미닛일 때 그랬어요. 소요 동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나사잭의 소요 동력 102분의 축하중 곱하기 들어 올리는 속도로 들어가요. 효율이 주어지거나 효율이 계산이 되면 효율은 들어가야죠. 효율은 들어가야 돼. 그래서 102분의 축하중 Q 60이죠. 60 곱하기 10의 3승 그럼 뉴턴 곱하기 9.8에 하면 킬로그램 포스 곱하기 속도는 주어졌습니다. 0.3 메타/퍼 미닛이니까 메타/퍼 세컨으로 고쳐야죠. 나누기 60 해서 계산해주면 킬로와트 소요 동력을 구하는 공식 나사잭에서는 축하중을 가지고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2번은 코토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코토 이음에서 축에 적용하는 축하중 45kN이라 할 때 다음을 구하라. 그림에서 W가 45kN, 이음 각보의 치수는 소켓의 바깥 지름이 140, 소켓 내부의 로드의 지름이 70, 코토 폭이 70, 코토 두께가 20입니다. 1번 코토의 전달 능력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코토의 전달 능력 타우C는 면적은 코토의 단면적은 B 곱하기 T죠. 폭 곱하기 두께 B 곱하기 T인데 두 군데가 나옵니다. 분의 W 2 곱하기 70 곱하기 두께 20 분의 W 45 곱하기 10의 3승 뉴턴으로 고쳐서요. 계산해주면 뉴턴/m 제곱 메가파스칼입니다. 다음 2번에서는 코토와 소켓 접촉부의 압축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코토와 소켓의 접촉부의 압축력. 코토와 소켓의 접촉부야. 코토와 소켓의 접촉부. 압축력 시그마 C는 면적은 투상 면적 들어가야 되니까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곱하기 두께 T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요. 면적이 소켓이야. 로드가 아니라 소켓이야. 로드와의 접촉 면적이면 D 곱하기 T죠. D 곱하기 T. 스몰 D 곱하기 T야. 소켓이니까 이렇게 해서 W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라지 D가 140, 스몰 D가 70 이죠? 두께 T가 20 분의 45 곱하기 10의 3승. 그렇게 하면 이제 압축력이네요. 뉴턴/mm 제곱. 이것도 아마 코토에서 아마 처음 나왔을 거야. 코토에서 소켓부의 압축력 구하라고 하는 것도 잘 나온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다음 3번은 코토의 구피능력 구하라고 했습니다. 코토의 구피능력은 단면 개수 6분의 TB의 제곱이죠. 6분의 TB의 제곱. 그리고 구핌 모멘트가 4분의 축하중 W 곱하기 코토의 길이라고 그랬어. 코토의 길이는 특별히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소켓의 바깥 지름으로 봐라.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었죠. 6분의 T20 곱하기 B는 7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W 4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D 140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mm 제곱. 이렇게 해서 구피능력을 구해주면 되겠다. 8이군요. 제가 잘못했어. 8분의 WD. 8이야? 맞아? 8. 재료역학에서 부정정보, 양당 고정보 중앙집중하중으로 가정해서 구피 모멘트 구하라 그랬죠? 8분의 WD. 8분의 WD. 4분의 1가 아니라 8분의 WD. 예, 맞네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구피능력 구하라, 코토의 구피능력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코토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구피능력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소켓의 압축력 구하라. 이거는 코토와 소켓의 접촉부에 압축력 구하라. 이런 거는 처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코토도 잘 나오지는 않는다. 잘 나오지는 않는데 또 한 번 나오면 한 번 나왔을 때 공식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못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잘 안 나오는 거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일주일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면서 다른 것들 우선 다 정리한 다음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은 마무리하면서 실용적으로 공식을 좀 외우고 가자 그랬습니다. 다음 3번. 자, 리베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겹치기 이음에서 리벳의 지름이 14mm, 판 두께 7mm, 판의 허용 인장 응력은 68.6N/mm 제곱, 강판에 적용하는 하중은 13.5kN이다 그랬습니다. 리벳 전단 응력 구하라. 1번에서는 리벳 전단 응력 구하라. 그림에서 보니까 한 줄 겹치기 리벳 이음이죠. 그러니까 타워 R은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w입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리베스 직경 14mm, 14의 제곱분의 w는 13.45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이게 지금 그 1피치당 하중이 아니면 강판의 폭당 하중이야? 지금 2번에서는 강판의 폭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상에서 주어진 강판의 허용 인자응력을 이용해서 폭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하중은 13.45kN이라는 하중은 폭당 하중으로 봐야지 돼. 폭당 하중으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네요. 줄수 들어가야 돼. 줄수. 줄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리베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리베수네. 리베수가 고려됩니다. 리베수. 그리고 W는 강판의 폭당 하중으로 봐야 돼요. 그림처럼 이렇게 주어지고 폭이 언급이 되는 이런 경우는 강판의 폭당 하중일 경우가 높아요. W가. 그렇게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그 다음 강판의 폭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응력 시그마 T는 B- 면적이 B-ED 곱하기 T 분의 W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B가 구해져야 되네요. 시그마 T가 68.6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폭 B 구하는 값이고 마이너스 구멍의 지름 리베스 직경과 같습니다. 14mm 곱하기 강판의 두께 7mm 분의 13.45 곱하기 10의 3승 해서 폭 B를 구해줍니다. 밀리미터. 다음 3번. 강판의 압축응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압축응력 시그마 C는 투상면적. D 곱하기 T. 두 개죠. 두 개 들어갑니다. 분의 W. 이렇게. 그래서 14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3.45 곱하기 10의 3승 구해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해서 자,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넘버 6210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의 레이디얼 하중이 2940N, 스러스터 하중이 980N이 작용하고 150rpm으로 회전한다 그랬습니다. 단 내륜 회전 베어링이고 C0는 2678N, C는 26950N이다. 다음을 구하라. 등가 레이디얼 베어링 하중, 베어링 수명 시간을 구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베어링 개수가 주어졌죠. 이렇게. 지금,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이야.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이니까요. 깊은 홈 볼 베어링 첫 번째 칸에서 찾아야죠. 단열이니까 X는 0.56입니다. V는 지금 1.0이죠. 내륜이라고 그랬으니까 V는 1.0이고 X는 0.56이야. 0.56이고 그리고 이제 Y 값은 찾아야 돼요. Y 값은 찾아야 되니까 FR분의 V 곱하기 FR분의 FA를 구해줘야죠. 그래서 V가 1.0 곱하기 FR 레이디얼 하중이 2940N, 스러스터 하중은 980N 해서 이 값을 구해요. 값을 구했더니 이 값이 얼마 나오겠죠. 얼마 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값하고 비교해서 이 값보다 얘가 커야지 돼.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근데 해설에서 보니까 요 방법보다는 요 방법을 쓰면은 앞에서 우리가 16년 사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계산한 다음에 다시 또 맞는지 확인이 들어가야지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보니까 C0가 주어졌죠. 기본 정정격 하중이 주어졌고, 그리고 FA 값이 있으니까 C0분의 FA를 바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네.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C0분의 FA에서 C0가 2만 678이죠. 분의 FA가 980.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요. 이 값을 계산을 하니까 이 값이 0.47이 나와요. 0.047. 이 값이 0.047이 나오니까 그 표에서 보니까 0.047이면 0.028하고요. 0.028하고 0.056 사이죠. 0.028일 때 그 y 값이 얼마야? 0.028일 때 y값이 1.99죠. 1.999. 0.56일 때, 0.056일 때, 값은 1.71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 있죠. 지금.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y값을 찾아. 이건 이제 보관법을 써서 찾으면 된다 이거죠. 보관법을 써서. 0.056 마이너스 0.028분의 1.71 마이너스 1.99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나 0.056 마이너스 0.047분의 1.71 마이너스 y에서 구한 값이나 같다 하고 이제 놓을 수가 있어. 선형 보관법에 의하면. 그래서 y 값을 찾아요. 이걸 찾더니 이 값이 1.8이야. 1.8. 그래서 1.8이 나와서 이 값을 이용해서 등가 레이디얼 하중을 구하는 거죠. 등가 레이디얼 하중을 구합니다. 첫 번째, 등가 레이디얼 하중을 구하라. x 곱하기 v 곱하기 fr 플러스 y 곱하기 fa. 자, 여기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지. 예? x가 0.56이고요. 곱하기 1.0 곱하기 레이디얼 하중은 2940 플러스 y가 1.8 응? 1.8 곱하기 980 해서 계산해주면 뉴턴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명시간 LH는 500 곱하기 하중계수는 안 주어졌으니까 무시하고 등가 레이디얼 하중분의 기본 동정격 하중 R승 곱하기 N분의 33.3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등가 레이디얼 하중 계산했고 분의 기본 동정격 하중은 26,950 뉴턴. 분자 분모 단위 맞춰야 되고요. 볼 베어링이니까 R은 3. 회전수 N은 150 rpm. 150분의 33.3 해서 계산하니까 아우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다음 5번. 문제 5번. 접촉면의 평균 지름이 380mm, 원추면의 경사각이 10도, 원추 클러치에서 800rpm, 14.7kN을 전달한다. 킬로와트를 전달한다. 마찰 계수가 0.3일 때 첫 번째 축 토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2번에서는 축 방향으로 미는 힘을 구하라. 이렇게. 예. 그럼 축 토크를 구하는 공식. 축 토크 T는 974 곱하기 9.8 곱하기 n분의 h 킬로와트 들어가죠.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800 rpm분의 14.7 킬로와트에서 계산하니까 뉴턴 메타 주울로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 2번에서는 T는 축 방향으로 미는 힘 원축 클러치입니다. 원축 클러치니까 상당 마찰 계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 상당 마찰 계수
뮤는 뮤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뮤 해서 마찰계수 0.3 곱하기 코사인 알파 10도. 지금 10도죠, 그죠? 10도. 경사각이니까 원축 반각입니다. 10도 플러스 사인 10도 들어갑니다. 분의 0.3 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평균지름 주어졌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네요. t는 뮤 다시 곱하기 w 곱하기 2분의 d죠. 그래서 t 구했고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뉴턴 메타가 뉴턴 밀리미터로 바뀌고 뮤 다시 구했고 w 구하는 값이고요. 2분의 평균 직경 라지 d는 380mm 380 해서 w 뉴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요. 이렇게. 예.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혼마찰차 또 나왔네요. 혼마찰차. 혼마찰차가 이게 계속 한 1, 2년 요 사이에 보면은 연속해서 나온 이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홈부지 마찰차에서 원통차 평균 지름이 250mm, 회전수 750rpm, 종동차의 평균 지름은 500mm, 홈 각도는 40도, 허용 접촉 면압력은 29.4 Nm/mm다. 다음을 구하라. 단 마찰 계수는 0.15다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서는 전달 동력이 5kW일 때 전달 하중 P는 얼마냐 그랬어요. 전달 하중을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전력을 구하라는 거죠. 회전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동력이 주어졌으니까 동력에서 바로 구해주면 되네요. 동력에서 전달 동력은 102분의 전달 하중 곱하기 전달 속도. 전달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D1N1 이렇게 들어갑니다. D1N1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5kW는 102분의 전달 하중에서 구하면 킬로그램, 9.8로 나누면 뉴턴,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1, D1은 250mm, N1은 750rpm, 750 해서 여기서 전달 하중을 계산합니다. 그럼 뉴턴 떨어지고요. 이렇게 전달 하중, 회전력입니다. 전달 하중은. 그 다음 혼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 W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P라는 값이 뭐야? 뮤Q죠, 뮤Q야. 지금 W를 구하라고 하는 값이니까 W 뮤 다시로 나누면 되는데 이렇게 뮤 다시를 계산해요. 뮤 다시는 뮤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뮤입니다. 그래서 마찰계수 뮤가 0.15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20도 들어가야죠. 홍각도 40도니까 반각 20도 플러스 사인 20도분의 0.15 해서 뮤 다시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 밀어붙이는 힘 W는 뮤 Q가 뮤 다시 W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W는 뮤 다시 분의 뮤 다시 분의 뮤 Q예요. 그러니까 P 이렇게 들어가야지. 뮤 다시 분의 P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요. 뮤 다시 구했고 P 구했고 계산해주면 뉴턴입니다. 이렇게. 3번에서는 홈의 깊이 H가 0.3 곱하기 루트 뮤 다시 W 이때 홈의 수 Z를 구하라. 접촉 면압력 주어졌으니까 그 접촉 면압력이 선압이죠. 선압력이니까 선압력에서 구해주면 돼. 선압력 F를 구하는 공식이 2배의 H 곱하기 Z분의 Q죠. Z분의 Q야. Z분의 Q. Q도 구해줘야 되는구나. Q도. 이렇게. 그래서 2배 H는 0.3 곱하기 루트 뮤 다시 구했고 곱하기 W 구했습니다. W 구했고 곱하기 Z
Z분의 Q는 뮤P로 들어가면 되죠. 뮤. 마찰계수 0.15 분의 P. 0.15 분의 P. 그러면 Q. 사면의 수직력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값이 29.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도록 Z를 구해주면 되죠. 정수로 올리면서 정수로 결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9개. 홈의 개수가 9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홈 마찰차.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웜 기호 전동장치에서 웜의 피치가 31.4mm, 그리고 회전수가 800rpm, 4줄 나사, 피치원의 지름이 63mm, 웜의 피치원 지름이죠. 압력각이 14.5도일 때 다음을 구하라. 다음 마찰계수 0.1의 전달 동력은 22kW다. 1번 웜의 리드각 베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리드각 베타는 아크 탄젠트 파이 DW는 63mm죠. ZW분의 피치예요. ZW분의 피치 이렇게 해서 아크 탄젠트 파이 UW 64mm분의 4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피치는 31.4mm 주어졌어요. 31.4mm 이렇게 해서 리드각을 구합니다. 몇 도? 웜 나사야? 웜 나사. 2번에서 웜의 회전력 구하라 그랬습니다. 웜의 회전력 구하는데, 웜의 회전력을 구하는데, 동력이 주어졌죠. 동력이 주어졌어. 동력이. 그러면 회전 토크, 웜의 회전 토크, TW. 웜의 회전 토크는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웜의 회전수 주어졌죠. 웜의 회전수 800rpm. 웜의 회전수분의 전달 동력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은 웜의 회전력 곱하기 2분의 웜의 피치원 지름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웜 축의 축 토크. 축 토크가 웜에 걸리는 토크니까요. 이렇게 식을 세워요.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800rpm분의 22kW는 FW 구하는 값입니다. 웜의 회전력 곱하기 2분의 DW가 63mm야. 64 곱하기 10-3승. 좌변이 뉴턴 밀리미터니까요. 뉴턴 메타니까 우변도 뉴턴 메타가 돼야 돼. 그래서 D를 지금 메타로 고쳤고, 여기서 웜의 회전력을 계산합니다. 뉴턴으로 떨어져요. 웜의 회전력. 이렇게. 예. 그다음 3번. 웜의 인면의 수직력 FN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구한 FW를 구하는 식. FW를 구하는 식. 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할 때 지금 토크가 TW죠. TW고 지금 회전력이 돌리는 힘이 FW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빨이 이렇게 꼈을 때 작용하는 힘을 보자면, 이빨을 기준으로 해서 작용하는 힘을 보자면은 마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축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고, 이거 뮤 FN이라는 힘, 그리고 FN의 코사인 알파인가 이렇게 작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뮤 FN의 수직력하고 FN의 코사인 알파의 수직력이 합이 FW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표현한 FW를 구하는 식이 있었죠. 웜의 회전력이야. 웜의 회전력, FW를 구하는 식.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우리가 P1으로 놓고 정리했을 거야. P1으로 놓고. FW를 구하는 식이 치면의 수직력 곱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미드각이고 플러스 뮤의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됐죠. 여기서는 요 각이 지금 베타고, 여기서는 요 각이 베타였어요. 베타. 그래서 뮤 FN의 코사인 베타, 뮤 FN의 코사인 베타, 뮤 FN의 코사인 베타 플러스 FN은 코사인 알파, FN은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 사인 베타 더해서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FW는 지금 구했고요. FW는 구했고 FN은 구하는 값이고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문제상에서 14.5도 주어졌고, 응? 14.5도 주어졌고 곱하기 사인 베타 구했고 플러스 마찰 계수는 0.1 주어졌고 코사인 베타 계산했고 여기서 FN 구해주면 되죠. 뉴턴 떨어집니다. 치면의 수직력. 웜기어.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면 웜기어가 자주 나오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웜기어가 나오는 횟수가 좀 잦아졌다. 이렇게 봤죠. 스퍼 기어도 나왔었고, 헬리컬 기어도 나왔었고, 베벨 기어가 잘 안 나오는 이런 이제 좀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다음 8번. 넘버 50 롤러 체인에서 작은 스프라켓 이수가 18, 회전수가 600rpm이고 큰 스프라켓의 이수가 60, 피치가 15.88, 파단 하중은 21,658N, 안전율 15일 때 다음을 구하라. 첫 번째 허용 하중 구하라 그랬습니다. 허용 하중 F로 놓으면 안전율 분의 파단 하중이죠. 그래서 안전율 15 분의 파단 하중이 21,658N 해서 계산하면 뉴턴. 허용 안전 하중. 스프라켓 휠입니다. 스프라켓의 회전속도 V를 구하라. 회전속도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원주 피치 곱하기 Z 곱하기 N이죠. 이렇게. 작은 쪽 스프라켓 휠의 이수 Z1, 회전수 N1 이렇게 해서 구해줍니다. 60 곱하기 1000분의 피치가 15.88 곱하기 Z1이 18, 회전수 N1이 600rpm. 그래서 계산하니까 메타퍼세크. 다음 3번. 전달 동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전달 동력. 회전 속도 구했고 안전상 허용 장력 구했고 그러면 체인에서 동력은 102분의 허용 장력 곱하기 회전 속도죠. 그래서 바로 102분의 F가 뉴턴으로 구해졌습니다. 9.8 나눠야 되고요. 회전 속도 메타퍼세크로 구했어요. 계산하면 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동력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예, 8번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여러분들이 공식 잘 정리해 주시면 어쨌든 실수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30점 정도의 점수는 나올 수 있는 정도 문제가 나와요. 40점 이상이나 만점 맞기는 좀 어려워도 30점 전후로 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내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풀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작업형 점수 30점대 이상만 나오면 합격은 되는 건데. 이렇게. 자, 9번 문제 봅니다. 플라이 휠이네요. 7.5kW 1500rpm의 4사이클 단기통 디젤 기관에서 각속도 변동률 델타죠. 100분의 1이고 에너지 변동계에서 스몰 Q입니다. 1.3. 플라이 휠의 내외경 B가 0.6. 비중량 76.83. 2. kNm/m 3승. 림의 폭
50mm일 때 다음을 구하라. 1번은 1사이클당 발생하는 에너지 E를 구하라. 4파이Tm으로 구해야죠. 4파이T. T는 이제 크랭크 축의 평균 토크였어요. 평균 토크. Tm으로 놓기도 하고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T는 974 000 n분의 HkW로 들어갑니다.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974 곱하기 회전수가 1500rpm이죠. 평균 회전수로 봐야 되고요. 7.5kW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킬로그램 메타로 나오죠. 또 곱하기 9.8을 해주면 뉴턴 메타로 계산이 됩니다. 단위 맞춰주고요. 뉴턴 메타로. 이번에서는 질량 간섭 모멘트 J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질량 간섭 모멘트를 구하라. 에너지 변동 계수 스몰 q는 2분의 델타 E죠. 델타 E는 가잉 에너지, 플라이 휠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가잉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1사이클당 평균 에너지로 나눈 값이 스몰 q야. 이렇게 해서 계산된 요 스몰 q를 또 이제 2분의 델타 E죠. 가잉 에너지를 구할 때 에너지 변동, 각속도 변동률 곱하기 평균 각속도의 제곱 곱하기 질량 간섭 모멘트로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델타 E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델타 E를 또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에 질량 간섭 모멘트 곱하기 오메가 맥시멈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미니멈의 제곱 이렇게 구해줘도 되죠. 델타는 뭐야? 오메가 맥시멈 분의 델타가 오메가 미니멈이죠. 여기서는 오메가 미니멈일 거야. 오메가 미니멈 분의 오메가 맥시멈 마이너스 오메가 미니멈 요 값이 델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을 변형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을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J를 구해야죠. J를. 그러니까 J를 Q가 1.3입니다. Q가 1.3이고 2는 구했고 1사이클당 발생되는 평균 에너지 분의 델타는 100분의 1이고 오메가를 구해줘야 되네요. 오메가는 얼마야? 60분의 2파이 n이죠. 60분의 2파이 곱하기 n이 1500rpm 요거의 제곱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1500은 곱하기 질량 간섭 모멘트에서 질량 간섭 모멘트를 구해줍니다. 그럼 킬로그램 매스의 미터 제곱 이렇게 정리되죠. 질량 간섭 모멘트 킬로그램 매스의 메타 제곱으로 계산이 돼요. 다음 3번은 플라이 휠의 바깥지름 D2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질량 간섭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은 이 지분의 비중량 감마의 파이에 비중량 감마의 파이에 T 림의 두께죠. 림의 두께 T 곱하기 반지름 바깥쪽 반지름의 4승 마이너스 안쪽의 반지름의 4승이었어요. 이렇게 식이 정리됐습니다. 이거를 이 지분의 감마의 파이의 T에 R2의 4승으로 바깥지름의 4승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R2분의 R1의 4승이죠. 그걸 X의 4승으로 놓은 거야. X는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R2를 구합니다. 질량 간섭 모멘트를 구했어요. 킬로그램 매스 미터 제곱으로 구했어. 2 곱하기 9.8분의 감마가 주어졌죠. 비중량 감마가 76.832로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퍼 미터 3승으로 고쳐. 킬로 뉴턴 퍼 미터 3승으로 줬으니까 곱하기 파이 곱하기 t는 50mm 0.05로 들어가고요. 곱하기 R2의 4승 R2를 구합니다. 1 마이너스 X 값이 0.6이 주어졌어. 0.6의 4승
이렇게 해서 R2를 계산하면 메타고요. 지금 D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배 R2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메타. 곱하기 1000 해주면 밀리미터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밀리미터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플라이휠. 물론 이제 플라이휠도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지는 않는다. 몇 해에 걸쳐 또는 몇 년에 걸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잘 안 나오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안 외우고 정리를 안 하고 가는 이런 경우 있죠. 정리만 하고 가면 풀 수 있는 정도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막판에 다른 거 자주 나오는 것들 우선 정리하고 나서 막판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번 문제를 봅니다. 원통 코일 스프링에서 압축 하중이 245N에서 441N까지 변동할 때 그랬어요. 지금 하중이 최소값이 245N이고 최대값이 441N입니다. 이렇게 변동할 때 변형량이 16mm입니다. 이렇게 변화할 때 변하는 그 변형량 의 값이 16mm다 이거죠. 최대 하중이 걸릴 때와 최소 하중이 걸릴 때 스프링 변형량의 차 16mm. 코일 스프링의 허용 전달 능력은 343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고 스프링 지수 C는 6.5 이렇게 주어졌네요. 횡탄성 계수 G는 80.36 기가파스칼. 일대 다음을 구하라. 1번에서는 소선의 직경 D를 구하라. 와의 응력 수정 계수는 K는 1.22다 그랬어요. 1.22. 소선의 직경 D를 구하라. 전달 능력에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전달 능력 타우 A는 와의 응력 수정 계수 곱하기 16분의 파이 D 3승분의 P 곱하기 R인데요. P 맥시멈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최대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최대값이. 그리고 C가 6.5니까 요 C는 스몰 D분의 라지 D죠. 스몰 D분의 2배의 라지 R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현이 되니까 R의 응력 수정 계수 곱하기 16분의 파이 D 3승 곱하기 최대 하중이 들어가고 R 대신에는 스몰 D분의 아니구나. C분의 2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2분의 스몰 d 곱하기 스프링 지수 C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D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D가 하나씩 없어지니까 제곱이 되겠죠. 타우 A는 343 있고 와의 응력 수정 계수 1.22 곱하기 16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2분의 P 맥시멈 441 곱하기 C 6.5로 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D 소선의 직경을 계산하면 밀리미터로 떨어집니다. 응력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하중은 뉴턴, 길이는 밀리미터.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2번에서는 유효 건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유효 건수를 구하라. 그럼 델타가 GD 4승분의 64의 N에 하중 곱하기 R의 3승이죠. 하중 곱하기 R의 3승입니다. 이때 델타가 16mm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그 차로 나오는 거니까 P 맥시멈 마이너스 P 미니멈으로 해서 유효 건수 구해줘야죠. 그래서 16mm는 G 80.36 곱하기 10의 3승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들어가고요. D 계산했죠? D 소선의 직경의 4승 분의 64 곱하기 N 곱하기 441 마이너스 245 곱하기 R은 2분의 6.5 곱하기 스몰 D입니다. 스몰 D 계산해서 이거의 3승. 자, 여기서 N을 구해주죠. 이렇게.
유효건수 올리면서 정수로 계산해 줍니다. 다음 3번. 자유높이 H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유높이 H를 구하라. 단 스프링이 굽혀질 염려가 있으므로 4mm의 여유를 고려해서 자유높이를 구하라. 자유높이 H. 그럼 이제 자유높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드렸죠. 자유높이 H를 구하려면 D 곱하기 NT D 곱하기 NT 플러스 델타 플러스 여유 높이 여유 높이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NT 마이너스 1 곱하기 스몰 d 플러스 델타의 x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 x 요거는 이제 그 양끝의 코일 스프링 양끝의 두께 합이라고 했죠. 두께 합이라고 그랬어. 요 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유 높이라고 하는 값이 언급이 돼 있으니까 위의 식으로 구해보자 이거죠. 위의 식으로 구해보고 그러면 이제 델타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16이 들어가야 되느냐? 델타가 여기서 얘기하는 16은 최대 하중이 작용할 때와 최소 하중이 작용할 때 그 스프링 변형량의 차니까 그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얘는 여기서 델타 값은요 441이 작용할 때 처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NT는 뭐라고 했어? 얘는 온감기인수라고 그랬죠. 온감기인수라고 그랬어. 응? 압축 코일을 받는 그 원통 코일 스프링이니까 그리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NT는 유효 값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줘야죠. 플러스 2를 해서 들어가야 돼. 이 값은. 응? 이 값은. 자, 일단은 이제 델타 맥시멈을 구해줘야 됩니다. 델타 맥시멈은 GD 4승분의 64의 유효건수 N에 P 맥시멈 곱하기 R의 3승 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평탄성 계수가 80.36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D 구했고 D의 4승 분의 64 곱하기 N 구했습니다. 곱하기 441 곱하기 R 2분의 C 6.5 곱하기 스몰 d 구했고요. 이거의 3승 이렇게 해서 델타 맥시멈을 계산합니다. 그럼 밀리미터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NT는 유효건수 플러스 X1 플러스 X2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X1도 1이고 X2도 1이고 전후 압축 코일 스프링의 전후에 무효건수가 하나하나씩 있는 거로 이렇게 보자 이거지. 이렇게 봐서 N 플러스 2가 돼요. 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NT를 구해. 그럼 높이 H는 자유높이 H는 스몰 d 구했죠. 곱하기 NT 온감긴수 구했고 플러스 델타 맥시멈 구했고 그리고 여유 높이는 4mm로 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 H를 mm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풀이 해놓은 거를 좀 볼게요. 풀이 해놓은 걸 보면은 참고를 봅니다. 참고를 보면 자유높이 H란 스프링에 하중을 가하지 않을 때 높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이건 뭐 참고하시고 이 종행비라고 하는 거는 이 자유높이 라지 H를 평균 직경으로 나눈 거예요. 온통 코일 스프링 평균 직경으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이 0.8에서 4 사이의 값을 가져야지 굽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0.8에서 4 정도의 값이 되도록 자유높이 H를 잡는 게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8에서 4 정도의 값, 그 안에 값을 갖도록 여유 높이 값을 4mm 정도 이제 고려한 거다. 고려해서 풀어라 라고 한 거로 이 문제는 보면 될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하나. 여기서 온감긴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요 공식 쓸 때는 요 공식 쓸 때는
유효건수로 집어넣으세요. 유효건수. 유효건수로 집어넣으세요. 여기가 온감긴수. 밑에 식이 온감긴수. 그래서 여기는 유효건수로 들어가세요. 유효건수로. 온감긴수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온감긴수는. 인자하중을 받을 때는 온감긴수나 유효건수나 같다 그랬죠. 같은 거로 보고 푸는 거고요. 여기서는 유효건수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이렇게 해서 보고 이게 2017년 이해 문제에도 나왔어요. 이해 문제에도 나왔는데 요 밑에 있는 식으로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해 문제 풀 때 좀 또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처음 나온 문제야. 어쨌든 이렇게 부분 점수를 줘야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부분 점수가 없으면 요거 못 풀면 다 틀리는 거고 부분 점수가 있으면 뭐 요거야 뭐 모른다 치더라도 뭐 1, 2번은 풀 수 있는 거니까 부분 점수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종행비가 이제 0.8에서 4 정도 사이 값을 가지면 코일 스프링의 굽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굽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높이 H를 잡아주는 그런 이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굽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굽힘 파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로 보통 코일 스프링을 우리가 설계를 한다.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1번. 출력 36kW, 회전수 1150rpm의 모터에 의하여 300rpm의 산업용 기계를 운전하려고 한다. 축간거리는 약 1.5m. 작은 풀리의 평균 지름은 300mm. 다음을 구하라. 단 마찰 개수는 0.3, 부하 수정 개수 0.7, 접촉각 수정 개수 1.0, 벨트 비중량 0.0476입니다. 0.0476, 뉴턴 퍼 센티미터 3승이고 벨트의 안전상 허용 장력은 842.8N이다. 1번은 벨트의 속도를 구하고요. V벨트네요. V벨트. 원동 풀리의 접촉각 세타를 구하고 3번은 V벨트의 가닥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V벨트의 단면적은 4.67cm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벨트의 속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300rpm으로 회전하는 축의 풀리의 지름이 300mm네요. 그죠? 아니구나. 1150rpm? 1150rpm? 그러니까 속도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1 곱하기 N1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1이 300, N1이 1150, 작은 쪽 풀리의 지름이 300mm라 그랬으니까 1150rpm으로 도는 축의 풀리가 300mm야. 계산하면 메타퍼세크 속도를 구해주면 되고요. 2번에서는 원동 풀리의 접촉각 세타. 세타를 구하려면 중심거리 알아야 되고 D1, D2 알아야죠. D1, D2. 속도비 I는 N1분의 N2는 D2분의 D1에서요. D2를 구합니다. D2는 N2 300rpm분의 D1 300mm 곱하기 N1 1150rpm 해서 D2 구하니까 밀리미터. 밀리미터로 해서 구해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접촉각 세타. 원동 풀리 접촉각 세타는 180도보다 작겠죠, 지금. 180도 마이너스 2파이 아크 사인 EC분의 D2 마이너스 D1 들어갑니다. 그래서 180도 180도 마이너스 2배 아크 사인 2 곱하기 C 1.5m 1.5 곱하기 10의 3승 밀리미터로 고치고요. D2 구했고 마이너스 D1 300 해서 세타 구하니까 디그리 도로 떨어집니다. 접촉각 구했고 3번은 V벨트 가닥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닥의 전달 동력을 구해줘야 돼. 먼저 한 가닥의 전달 동력, H 킬로와트 제로로 놓으면 102분의 자, 이 식을 쓰기 전에 부가장력 고려해야 되네요. 그죠? 부가장력 구해줘야 돼. 부가장 TG는 중력가스 G분의 오메가 곱하기 V제곱 G분의 감마 곱하기 면적 A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비중량 주어졌으니까 9.8분의 감마가 0.0476입니다. 0.0476 곱하기 kg per cm 3승이에요. 이걸 미터 3승으로 고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10의 6승 곱해야죠. 10의 6승 곱해야 돼. 분모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곱하기 면적이 4.67 cm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해서 미터 제곱으로 고칩니다. 그럼 오메가 계산이 됐죠. 뉴턴 퍼 메타로 계산이 됐습니다. 곱하기 속도 V 구했고 제곱 해서 부가정력 계산해주면 뉴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한 가닥의 전달 동력 또 구할 게 또 있네. 그죠? 장력비 구해줘야 돼. 장력비. 상당 마찰계수 구해줘야죠. 상당 마찰계수 뮤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분의 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찰계수가 얼마? 0.3 곱하기 코사인 20도 V벨트니까 20도 플러스 사인 20도 분의 0.3 해서 상당 마찰계수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에 뮤 다시 세타 익스포넨셜 뮤 다시 구했고요. 곱하기 세타 구했습니다. 세타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 곱해줘야죠. 그래서 장력비 그 다음에 이제 한 가닥의 전달 동력을 구해줘야 되네. 102 곱하기 2에 뮤 다시 세타 분의 긴장측 장력 TT 주어졌죠. 842.8 마이너스 부가장력 곱하기 2에 뮤 다시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속도 V 해서 한 가닥의 전달 동력 계산합니다. 102 곱하기 9.8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고치고요. 곱하기 2에 뮤 다시 세타 분의 TT가 얼마? 842.8 마이너스 부가장력 곱하기 2에 뮤 다시 세타 구했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속도 V 구했습니다. 계산하니까 킬로와트. 이렇게. 그 다음 가닥수 Z는 전체 전달 동력을 한 가닥의 전달 동력으로 나누고 K1, K2 접촉각 수정계수, 부하 수정계수 나눠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전체 전달 동력은 얼마? 36kW. 한 가닥의 전달 동력 계산했고 곱하기 접촉각 수정계수는 1.0 부하 수정계수는 0.7을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수 올리면서 정수로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7가닥 정도가 이제 나온다. 이게 0.1176인가 보구나. 0.0476이 아니라 0.01176 잘 안 보였는데요. 0.01176 뉴턴 퍼 센티미터 3승 비중량이 벨트의 비중량이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좀 풀어봤고 있습니다.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정리들을 해주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내지는 다음 시간 수업 전에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해 문제 좀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